민주당보다 문 전 대통령 먼저 예방한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총선 첫 지역 일정으로요. 오늘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2분의 당선자와 함께 양산 평산마을에 들러서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드렸고, 이어서 지금 봉화마을로 와서 노무현 대통령께 참배하고 고양수 교사님께 또 인사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더 잘해달라. 원내 제3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래 당을 만들 때 추구했던 비전과 같이 잊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오는 와중에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제 기억이 맞다면 비교적 편한 복장으로 누군가의 손님을 맞거나 하는데, 오늘은 저렇게 문 전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우산 쓰면서 아예 조전 대표, 조국 대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 화면이 오늘 오후에 찍힌, 비가 꽤 양산 평산마을도 많이 왔는데, 특히 조국 대표의 입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네. 문 전 대통령의 얘기 중에 범야권 승리에 조국혁신당이 큰 기여를 했다.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저 장면이 굉장히 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좀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아마 평산 내려간 다음에 저렇게 누구 맞이할 때 대부분은 이제 평상복으로 맞이했는데, 오늘따라 양복을 입었고요. 또 우산을 보시면 조국혁신당 언제 또 우산을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 우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면 이렇게 무궁화무늬가 있는 그런 이제 우산을 했는데, 상당히 어떤 투샷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자신에 대한 신뢰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이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친문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있느냐, 이번에 호남 지지율이나 등등을 봤을 때는 결국은 친문 세력이 앞으로 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어떤 이 모태를 통해서 결국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조국 대표는 어차피 앞으로 이제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뭔가 영어의 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플랫폼은 결국은 이 친문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여기서 1박 2일을 하면서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거기 묘소도 참배했지 않습니까? 예. 즉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항해서 친노와 친문의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적 틀, 그걸로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저는 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복까지 차려입으시고 오늘 아마 영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지역 일정이고 워크숍 장소를 아예 양산 평산마을,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예방 참배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런 게 있겠죠? 연내에 본인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여러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라고 하더라도 민주당보다도 먼저 저렇게 전직 대통령 참배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이제 경쟁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죠. 왜냐하면 조국당이 탄생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 그러니까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뀐 결정적 계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였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권유였는지 아니면 계획을 쭉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국신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위성비례 정당이다라고 평가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하나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비례대표직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은 살아있는 것이고, 나중에 민주당이 흔들려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여러 의원들을 받는다든가 합친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에 있는 비례대표들은 민주당으로 함부로 건너갈 수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플랫폼의 주된 것은 조국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그 의원들의 명줄을 쥐고 있으면서 민주당과 경쟁관계, 심지어는 위협관계일 수가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 진영에서 또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제2의 적폐청산에 선봉했을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맙죠. 조국 대표도 고맙고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해 온 조국 대표가 고맙고 이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지역에 한해서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총선 12석 얻고 돌아온 조국 대표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그 야권 내부에 어떤 생각이 들지. 최영주 대변인께 이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호남 민심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데 좀 이번에 총선 결과를 뜯어보니까 광주에서는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높았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뭐 호남 민심은 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매운맛을 선택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이 위성정당이긴 하나 민주당과 동치시키는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서의 선택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연합이 과연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비교했을 때 예. 강한 맛이었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몰빵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몰빵과 윤석열 정권 심판 자체가 아예 대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남 민심은 조금 더 선명성이 있고 분명한 정당에 좀 지지를 보낸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PK 지역도 좀 들여다보고는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정당 이 득표율도 상당히 PK 지역에서도 높다고 봤어요. 호남보다는 낮죠, 그럼. 호남보다는 낮지만 예, 예. 더불어민주연합과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어떤 정당 득표를 보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전체적인 어떤 이 정당의 방향성은요. 최근에 이제 봉화마을에서 워크숍 1박 2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좀 연관을 지으면 본인들은 아마 이 지역 어떤 진영의 어떤 균열들을 봉합시켜서 나름대로 지역 정치, 지역 구도 정치를 타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저희 3지대 정당을 좀 지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는 호남으로 기반을 하면서 PK도 흡수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정당으로 좀 나아갈 그런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SNS를 보면 저렇게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우산을 쓰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조국 대표 모습,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만 대동한 채 독대라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문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저기 뭐 김준형 당선인이라든지 조국 대표의 모습도 많이 만나봤는데 참 오늘 이례적인, 글쎄요, 뭐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일,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생각이 있을 저런 조국 혁신당의 양산 평산마을 방문 얘기까지 거의 속보성으로 만나봤습니다.